이 곳곳에서 정말 그 괴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무서웠어요. 예.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모두 뭐 날씨 탓이다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네. 본질적으로는 이 시대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 관련이 깊을 텐데 네네네. 문제는 청년 문제 해결 또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게 단시간에 답을 찾기 힘든 또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기후 위기는 더 심해지고 폭염은 더 기승을 부릴 거고 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폭염과 정신건강 여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 폭염과 정신건강이요. 예, 유럽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월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자살률이 2.2% 올라가고 폭력 범죄가 3% 상승한다. 그러면 열대기후 분들은 다 느긋하고 낙천적인데 이게 그러니까 평소 살던 것보다 평균 예. 기온이 오르면 이렇다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네. 지난해 7월 21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스위스 쥐리히대 공동 연구팀이 네. 세계 경제 포럼에 보고한 보고서거든요. 폭염과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이고 네. 세계 각국의 10개 이상 연구를 인용을 한 리뷰 논문이에요. 그래서 고온과 정신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했는데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폭력범죄 증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주변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폭력범죄가 3에서 5%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기 말 2090년까지 기후위기의 이 상태로 계속 열대화가 진행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주의 범죄가 최대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주의 범죄가요. 네. 이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공격성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뇌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게 고온에 취약하대요. 어머나 이런 일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이제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짙어진다라는 네. 거고요. 이 높은 온도나 또 습도가 자살률 증가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논문도 인용이 됐는데요. 네. 호주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월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정신질환 건강 관련 사망 자살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자살은 왠지 막 춥고 서늘할 때 우울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더워지는 거하고도 영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울증 환자의 조증 발현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중요 약물의 효과가 폭염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약물 효과가. 예, 네네. 그래서 갈증을 억제시켜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항정신병제제 같은 많은 약물이 폭염 관련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구나. 있습니다. 아이고 자살률, 폭력 범죄 다 오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나온 보고서 내용이었고요. 네네. 올해 조금 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올해 초에 이제 총기 사고와 관련된 그런 기후와 총기 사고 연관성 이거에 대한 논문이 또 있는데요. 미국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범죄 중에 4분의 1이 폭염이 덮친 6, 7월에 몰려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성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총기 범죄도 관련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논문은 또 LA 지역의 기온과 또 이제 그 총기 관련 사고 건수 네. 요거의 연관성을 한번 짚었는데 이 LA 지역의 기온이 15도에서 21도일 때보다 35도가 넘었을 때가 총기 관련 범죄율이 12%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12%나. 이게 물론 뭐 사회적인 어떤 인자가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네, 단순하게 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요런 기온 상승과 범죄율에 대한 논문 건수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성폭력과의 상관관계인데요. 모두 공격성과 관련된 예, 거니까. 이것도 역시 그 미국의 콜럼비아대 연구팀의 논문인데 여기는 네. 이제 연구 대상이 미국이나 서구가 아니라 네.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렇게 남아시아 3개국입니다. 남아시아 3개국의 여성 19만 4,800명 거의 한 20만 명이 네. 겪은 가정폭력 건수와 그 시기의 기온을 비교해 봤거든요. 9년 네. 동안. 그랬더니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 성폭력이 6% 이상 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살고 있는 40살 여성
이 데비라는 여성 가명이죠. 이 몬순이 올 때마다 남편이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1년 대부분을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던 남편이 네. 이 폭우로 일감이 없어지면은 집으로 오는데 그때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무력감이 시달립니다. 그렇죠. 무력감. 그래서 이제 뭐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고온이 오고 또 폭우가 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누구냐?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들이다라는 약자. 얘기가 네, 많지 네. 않습니까? 이런 거로 또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들은 기후 불평등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로토닌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주장 외에도 인간의 뇌 자체가 열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되기 쉽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제 보스턴에 거주하는 학생 43명에 대한 실험을 해봤대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폭염 기간 동안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장시간 있었던 학생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다른 학생보다 13%더 나쁜 성적을 얻었고 전반적인 반응 속도도 느렸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우리의 정서와 뇌에 끼치는 영향이 계속 연구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외국 소식이네요. 네. 중국과 미국. 네. 요런 가운데 사실 어떻게 하는데 사실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네. 늘 말씀드렸지만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또 한 가지가 는 게 있는데 범죄만 는 게 아니라 세계 재생에너지? 각국의 태양광 설치율이 네, 늘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7월 25일에 요걸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 네. 했더니 기후 위기가 올해는 사실 뭐 너나 없이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이 속에서 특히 중국과 미국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아하, 네. 중국이 올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뛴 48기가와트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태양광 그 기술도 앞서 있다고 그러고 예, 뭔가- 부품 소재도 뭐 네. 중국 소재니까 뭐 굉장히 물 만난 고기처럼 가고 네, 있고요. 네. 2위가 미국인데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이 30기가를 설치하려고 올해 했다가 35기가로 목표 수치를 올려잡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중국산 태양광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네.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9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높였고 네. 꾸준히 예전부터 계속 그렇죠. 높여왔습니다. 유럽 쪽은 네. 반면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 왜 뒷걸음질? 예, 우리 다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규제는 오히려 늘고 그러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2.5기가와트 올해 목표치인데 전년 대비해서 16.7% 줄었습니다. 아유, 우리 막 맨날 일본 이기고 싶어 하는데 이 일본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우리 안 일본이 하려고 그래? 올해 목표가 5기가와트. 그러니까요. 우리의 딱 2배고요. 예. 근데 놀라운 게 이 선진국만 태양광에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개도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전력 질주하는데 네. 인도가요. 올해 목표치가 15기가입니다. 우리보다 6배가 많고요. 네. 브라질이 또 15기가, 6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 태양광 수요가 2023년 이후, 올해 이후에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7년 이전에 연간 태양광 수요 500기가와트가 가능할 전망이다. 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위기라고 하지만 또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도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네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